자, 볼게요. 24번 자, 21, 24. 일단 10개 미만으로 남았다. 모품 문제가. 10개 미만으로 남았다. 10개 미만으로 남은 거죠. 모품 문제가. 그러면 10개 미만으로 남았는데 10개 미만으로 틀렸다. 나쁘지 않네. 괜찮아요. 너무 좋은데? 그러면 5개 미만으로 틀렸다. 야, 이건 와. 네. 나 저런 건데 쓰지. 좋습니다. 또 뒤에 이게 원래 문제는 당연히 그냥 빨리 푸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정확도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몇 가지만 좀 오늘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교육을 열심히 할 차례에서 자, 일단 우리 틀린 거를 위주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쉬운 거를 먼저 할 건데 쉬운 거 할 때는 이거를 진짜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너네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듣기 하면서 풀 수 있을 정도의 뭔가 노하우 같은 것들 좀 빨리 풀 수 있는 거. 너도 뭐 포스터랑 다 봤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정시반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 그치? 믿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거기 옆에다가 내가 노트를 다 만들어놨죠. 노트를 만들어놨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편집글이나 안내문이나 경고장이란 말이죠. 그치? 근데 편지나 안내나 경고를 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두 글자로 용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치? 용건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는데 근데 그 용건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치? 근데 자, 첫 번째로 이런 글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 부분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지금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황 설명은 주제랑 연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정확하게 주제랑 맞아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부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중반 이후부터 무언가가 나오는데 중반 이후부터 직접적인 요구사항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를 부탁하는 것이라든지 경고장에서 뭔가를 경고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직접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표현들 있죠. 뭐 무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ask 목적어 to 부정사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그지? 아니 명령문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반드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듣기 하면서 찾아야 될 내용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그거를 눈으로 쓱 찾아봤을 때 여기서는 뭐가 보입니까? 28번에서는 뭐가 보이죠? 어디부터? We offer 거기 더 확실한 거. 그래, 그게 그 앞에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just come으로 시작하고 있죠. just는 그냥 부사고 come이 뭐예요? 동사 원형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명령문이죠. 그치? 거기 찾으셨으면 완벽하게 렌탈이라는 말도 여기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그지? 그 부분만 찾아서 형광펜 쫙 그어주시면 그 부분이 정확하게 선지랑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치? 렌탈 서비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장비 대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빨리 푸는데 내가 구구절절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듣기를 풀면서 풀든 뭘 하든 간에 이거 몇 초 안에 끊을 수 있을까? 30초. 그래, 30초 안에 끊을 수 있어요. 30초 안에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문제 풀려면. 그치? 지금 30분밖에 안 들었는데도 5문제 이하로 틀린 분들도 있죠. 그치? 그런 친구들은 이런 훈련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명령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빠르게 찾아주시면 답으로 빨리 갈 수가 있다는 거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19번은요 내가 너네 어느 정도 하는 거 아니까 좀 빨리빨리 설명할게요. 19번 같은 경우에는 무슨 글이에요? 글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일화나 사례나 경험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화, 사례, 경험담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필기 잘 하시고 자, 일화, 사례, 경험담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뭘 떠올리면 되냐면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읽어줬던 뭐 전래 동화라든지 뭐 이솝우화라든지 이런 거 떠오르면 돼요. 그냥 동화책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솝우화나 전래 동화 같은 것들을 떠올리시면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보통 쭉 읽다 보면은 마지막에 항상 뭐가 있죠? 그래. 교훈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 그래 후반부에 나와 있다고. 그래 후반부에 뭐가 나와 있다고? 교훈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그지? 교훈에 결국에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뭐가 될까요?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나요? 어떤 일화나 사례나 경험담이라는 글을 읽을 때는 지문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후반부에 나와 있다 보니까 앞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정말 과감하게 한 반 정도를 뚝 잘라서 이 밑으로만 읽어도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이거 19번 문제는 보통 어떻게 나오죠? 심경이나 분위기가 나옵니다. 맞지? 심경이나 분위기 문제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뒷부분만 읽어도 심경이나 분위기를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으니 앞부분부터 구구절절 다 읽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냥 심경이나 분위기로 알맞은 것은 나오면 좋겠지만 요즘에는 뭐도 나와요? 심경이나 분위기에 변화도 나오죠. 그러면 이건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까? 아니요. 똑같아요 어차피. 자 변화라고 한다면 이 앞부분이랑 이 뒷부분이랑 무조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앞부분을 읽다가 어느 정도 읽다가 어떤 키워드가 될 만한 그런 단서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멈추세요. 거기서 멈추세요. 뭐 스웨링이라고 나왔다든지 보통 심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웨링이라고 나왔다든지 뭔가 땀이 난다고 하면 긴장되거나 또는 뭐야? 무섭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런 걸 찾았으면은 바로 뒤쪽으로 넘어가세요. 그지? 이때는 반보다도 더 반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반의 반부터 보셔도 충분히 얘랑 확연하게 다를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선지에서 얘랑 맞아 떨어지는 거 바로 고르시면 되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Rachel loved watching birds in the woods. 여기는 아직 안 나와 있죠, 뭐가? However, she was confined to the house because of a broken leg. 어땠대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집에 틀어박혀 있었대요. 갇혀 있었대. She turned on the TV, but nothing was interesting.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굉장히 지루한 상황이죠. 왜? Nothing was interesting. 여기서 우리가 끝났죠, 그지? 이미 다 잡았죠, 그지?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만약 여기서 못 잡으셨으면 그 다음 문장도 똑같이 뭐라고 나옵니까? Was not fun at all. 그지? 그 정도에서 잡으셨으면 이제 어디로 가면 돼? 맨 뒤로 가시면 돼. 근데 맨 뒷문장만 봐도 되겠지만 그 앞에 문장부터 보시는 게 가장 안전빵이겠죠. So her dad had sent a recording of a little written song, her favorite bird song. 뭐 어떤 새 소리가 녹음된 그런 뭐 녹음본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listening to the bright warm sound lifted her spirits. 이거는 우리 교과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거죠. lift one's spirit 하면 뭐예요? 기운을 북돋아주다라는 뜻이잖아요. And made her day more pleasant. 만약에 그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됐어? 하루가 더 어떻게 됐어? 기뻐졌다라는 거니까 boring에서 뭐가 되면 돼? 기쁨이 되면 되겠죠. 근데 delighted 모르는 사람 없죠, 그지? 이 정도만 읽고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몇 초 컷? 30초 컷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18번, 19번은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20번부터가 이제 주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여기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를 하셔야 이 주장, 주제, 요지, 제목 여기 나오는 부분 있죠.
여기서 좀 시간을 세이브를 해주셔야 나중에 빈칸이랑 문장 삽입 글의 순서 풀 때 조금 시간이 여유로워져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알려드릴게. 근데 보시면은 자, 선생님이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20번이랑 22, 23, 24가 주장, 주제, 요지, 제목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고 결국에는 진짜 그냥 다 주제 찾는 거거든요. 그냥 주제 찾기예요. 그런 워딩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냥 주제 찾으시면 돼요. 글의 주제를 정확하게 알면 이 문제 그냥 다 풀립니다. 알겠죠? 그 다음 21번이랑 31에서 34번 31에서 34번 빈칸이고 21번은 밑줄 친 부분의 함축 의미인데요. 근데 이 밑줄 친 부분의 함축 의미조차 원래 어디서 이 문제 유형을 따온 거냐면 편입 문제에서 따온 거예요. 편입 아시나요 혹시? 편입할 때 편입 시험이 영어 시험이랑 수학 시험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은 영어 시험만 보게 되고 이과인 사람들은 영어 시험이랑 수학 시험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 함축 의미 문제가 있었어요. 계속 있어 왔어. 지금까지도 있어. 근데 거기서 이제 수능에서 요 유형을 채택을 해가지고 18년 9월인가부터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년 9월에도 나오게 된 건데 그 편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밑줄 친 부분만 봐도 워낙에 단어가 어렵다 보니 걔만 봐도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수능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수준이 오지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칸 A 밑줄 친 문장을 보고선 그 뜻을 알아내기가 힘들 뿐더러 그 뜻을 알았다고 해도 선지랑 연결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얘는 그냥 빈칸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몇 개가 빈칸이야? 5개가 빈칸이 되겠죠. 그치? 21번, 31, 2, 3, 4번 이렇게 5개가 빈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빈칸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인강만 보셔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거고 유튜브 보고선 빈칸 찾는 법 뭐 한번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빈칸은 결국에 다 주제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글이라는 거는 이 그 출제위원들이 보통 평가원 같은 경우에 더더군다나 좀 명망 있는 그런 교수진들이 좀 많이 참여를 합니다. 대거 참여를 합니다. 그 교수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10명이 넘어요.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자 조사를 해와. 예를 들어서 어떤 학술지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본인이 즐겨 읽던 어떤 책이라든지 어떤 아니면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다가 이거 괜찮겠는데 하면은 그냥 그거를 좀 저장을 해놔요. 그랬다가 이제 평가원에 들어가가지고 문제 출제할 때가 되면은 나 이거 찾아놨어 하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 모아서 한 번씩 서로 다 읽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조금 문제 내기 좀 그런 것 같아 하는 것들을 거르고 그리고 나서 걸러진 것들을 가지고 다시 문제를 또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만들어진 게 예를 들어서 3, 40개가 된다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거릅니다. 다시 읽어보면서 이거 문제는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수정을 하면 되냐 아니면 아예 폐기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이 거르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글이라는 건요 문자가 처음에 발명이 됐을 때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이 글을 써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지? 근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어땠을까? 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쓴 글밖에 못 읽어요. 그지? 그러면 어떤 게 좋은 글인지 어떤 게 좋지 않은 글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책이라는 게 발명이 되고 나서부터는 사람들이 나는 글을 이렇게 썼는데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하면서 서로 교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글이라는 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정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 그런 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형화된 글들만 가지고 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독특한 글들은 이거를 문제로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글들은 폐기가 되기 마련인 거야. 그지? 그럼 그 정형화된 글들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필자가 여러 명의 필자가 있겠죠. 그 필자마다 글을 쓰는 방식이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근데 결국에는 그 정형화된 틀 안에서 쓰기 때문에 글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글 내에서는 절대로 여기서 A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아무런 힌트도 연결사도 어떤 뭔가가 꺾일 만한 요소도 주지 않고 갑자기 B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럼 글이 이상한 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A가 나오고 B가 나오려면 이 중간중간에 어떤 요소들로 이루어지면서 어떻게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글은 잘못 쓰여진 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빈칸 문장 또한, 빈칸에 들어갈 문장 또한 이 글의 주제랑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칸을 처음에는, 나중에는 빈칸 근처만 보고선 푸는 방법도 선생님이 알려드리겠지만 처음에는 빈칸 근처 말고 주제를 보고 빈칸을 찾아내는 방법, 그게 먼저 익숙해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얘도 주제 찾아야 되죠, 그지? 그리고 얘도 주제를 찾아야 돼요. 벌써 9개죠? 거기다가 주제 찾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40번 요약이죠. 그치? 40번 요약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부분을 당연히 요약을 해놨겠죠. 그러니까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 걔도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만 제대로 알아도 10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41번, 42번에도 뭐가 나옵니까? 제목 주제가 나오죠. 그치? 그거까지 하면 11문제 우리 벌써 주제만 제대로 알 수 있어도 11문제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주제 찾는 게 그렇게 중요하더라는 거 얘기하고 20번에 보도록 합시다. 20번을 보고 하니 그럼 주제를 찾는 방법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방법들 너네한테 다 풀어줄 거야. 그치? 근데 오늘 이 지문 안에서 안 나오는 것들은 당연히 오늘 말 못 해주겠지만 다음에 뭐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기말고사까지 잠깐 시간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 독해를 해볼 거고 그때 조금씩 선생님이 정시반 진행을 하면서 알려주는 그런 포인트들 있죠. 그런 것들 너희들한테 다 전수를 해줄 테니까 보고선 복습 잘 하시고 아 이런 식으로 주제를 찾으면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고 조금 더 핵심으로 빠르게 다가갈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 화났어? 아니 원래 몰라? 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Unless your company offers a class on how to give and receive feedback. 너의 회사가 클래스를 제공을 하지 않는 한이 되겠죠. unless가 뭐뭐 하지 않는 한이니까, 그지? How to give. 어떻게 하면 줄 수 있거나 받을 수 있는지. 뭐를? feedback이라는 것을. 피드백을 주거나 받는 방법에 대한 클래스를 제공을 하지 않는 한 don't assume. assume은요 여러분 가정하다 추정하다라는 뜻인 걸 알아요. 근데 독해할 때만큼은 그냥 think라고 생각해 주세요. 다시 뭐라고? assume은 그냥 think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뭐라고? 대절이라고. 대절 생략돼 있죠. Those around you.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including 같은 거는 보통 열거나열을 할 때 씁니다. 그치? including이 뭐뭐를 포함한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나온 those에 대한 부연 설명인 거야. 열거나 얘네들의 종류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것 뿐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독해할 때는 그냥 삽입절로 생각하고 그냥 바로 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런 게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아 얘는 그냥 종류에 대한 설명이구나 하고서 그냥 괄호치고 넘어가시는 게 좋아. Those around you,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know, 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뭐를? How to give negative feedback. 그냥 피드백이 아니죠. 네게티브에 동그라미 발표해 주셔야겠죠. 그치?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됐니? 자, They may be too aggressive. 그들은 너무 공격적일 수가 있답니다. Too direct. 너무 직설적일 수가 있답니다. Maybe even a little mean. mean이 뭐죠? 심술궂다라는 뜻이죠. 좀 심술궂을 수 있다. 뭐 할 때? 부정적인 피드백을 줄 때를 이야기하겠죠. 그럼 아, 요 문장들은 결국에는 앞에 나온 뭐? 걔네들이 모른다. 뭘 모른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것에 대한 뭐야? 부연 설명이 되는 거죠. Perhaps they are bad at giving feedback because no one ever taught them how. 아무도 그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피드백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못할 수도 있다는 거, 서툴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Or perhaps they had bosses who were bad at giving them feedback. 그냥 피드백 주는데 잘 못하는, 피드백 주는 것을 잘 못하는 보스, 상사를 데리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 자, 여기서 하나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까지 읽어봤는데 뭐라 그랬냐면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방법을 너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너의 주변 사람들은 어떻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방법을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점을 지적한 거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방법을 모른다. 자, 잘 보세요. 자, 문제점을 지적을 했을 때 필자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이 문제점을 지적을 했다라는 걸 우리가 딱 파악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거 뭐?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해결책의 여부를 반드시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해결책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돼. 그리고 나서 이 해결책이 만약에 있으면 그러면 해결책이 주제가 됩니다. 근데 해결책이 없고 문제점만 지적을 해놨다면 이때는 문제점 자체가 주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결책이 나와 있으면 선지에 뭐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 해결책이 나와 있을 거라는 거야. 근데 해결책이 나와 있지 않고 문제점만 지적하고 끝났어. 해결책을 주지 않았어. 글 속에서. 그지? 그러면 문제점 자체가 선지에 나와 있을 거라는 거죠. 알겠니? 자, 잘 모른다 그랬죠? 그럼 문제점이 나왔어. 우리 해결책을 찾아보는 거야. 쭉 읽어 나갔더니만 어디가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죠? 명령문이 나오죠. 그지? 명령문 요 부분이 뭐가 될 거야? 그 해결책이 되겠죠. 문제점에 대한. 자, try to brush. 여기 일단 밑줄 쳐 보시고 그 다음 문장도 어떻게 돼 있죠? if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They only tell you things like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then work to figure out. 자, 이 부분에도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됐니?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Try to brush aside. brush aside가 뭐죠? brush aside. 옆으로 제쳐놓다라는 뜻이에요. 제쳐놓다. The stuff that offends or upsets you. 너를 속상하게 하고 너를 빡치게 하는 것들을 제쳐놓아라는 거야. 그죠? To really try to hear what they are saying, you can do better next time.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네가 어떻게 하면은 더 다음에 잘할 수 있는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를 어떻게 듣기 위해서 정말로 듣기 위해서 너를 화나게 하는 것들을 제쳐놓아라는 거야. 첫 번째, 그지? 두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지? Work to figure out. 알아내도록 노력을 하래요. 뭐를? What you can do better next time. 네가 다음번에 뭘 잘할 수 있는지. 자,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답이 나옵니까? 지금? 선지해 보세요. 우리 답이 몇 번이라 그랬죠? 5번이라 그랬죠. 방금 뭐라 그랬지? 화나게 하는 것들 옆으로 제쳐놓아라. 그게 바로 뭐야? 부정적인 피드백에 불쾌하지 말아라. 그치? 두 번째, 다음에 뭘 잘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라. 문제 해결에 향후 힘써야 한다.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뭐부터 찾아라? 해결책부터 찾아라. 근데 이거는 좀 쉬운 거잖아요. 근데 이 지문이 쉽든 어렵든 간에 똑같아요. 앞으로 선생님이 독해를 해설을 해줄 때 우리 모의고사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요런 것도 같이 살펴볼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거랑 한 달 뒤에 말하는 거랑 1년 뒤에 말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글은 다 어떻게 돼 있다고? 정형화가 돼 있다고. 그런 글들만 교수들이 발췌해가지고 문제를 내다 보니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러면 필자가 글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지금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있으면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고만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걸 알고 나서는 우리 어떤 생각을 하고 읽어? 내가 찾아야 되는 게 분명해졌지? 그치? 어떤 목표 의식을 가지고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읽게 된단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낭비되는 시간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나도 이번에 이제 20번 문제 풀면서 해설을 하면서 좀 구구절절 처음이니까 설명을 했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빠르게 읽다 보면은 그지? 1분 정도 안에 해결이 충분히 될 수가 있겠죠, 그지? 되니?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많이 틀렸죠? 틀린 사람 많이 틀렸죠? 볼게요. 얘는 그래도 밑줄 친 문장 치고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이건 한 오답률이 한 60% 정도가 됐던 문제인데, 자 봅시다. 얘는 어떻게 풀라고? 빈칸이라고 놓고 풀라고, 그렇지? 케이지 모델 가지고 너네들이 뭔가를 유추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그렇지? 한번 읽어봅시다. For a long time. 이건 근데 정리를 좀 잘하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얘가 좀 흔하지 않은 지문이에요. 지문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조금씩 하면서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봅시다.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tourism was seen as a huge monster, invading the areas of indigenous peoples, introducing them to the evils of the modern worl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광이라는 것이 was seen as, see, A, as, B를 갖다가 꺾어 놓은 거죠? 그지? 그럼 A가 be seen as 하면 어떻게 되죠? B 하면 A가 B로 여겨지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잘 봐. 여기서도 한 가지를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굉장히 많은 영어 지문들이 무엇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는 것들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 두 글자를 뭐라고 할까요? 통념이에요. 통념. 통념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치? 그러면 이 통념으로 시작을 했을 때는, 우리 아까 문제점 나왔을 때는 해결책 찾아본다고 그랬잖아. 통념이 나왔을 때는 이 통념이랑 완벽하게 역접으로 들어가는 문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역접의 여부를 따져보셔야 돼. 통념이 나왔다고 무조건 꺾이면서 통념의 반대가 주제가 아니라, 통념이 나왔을 때 첫 번째 90% 이상이 꺾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문장이 뒤집어지거나, 얘는 역접이 일어났겠죠, 그지? 또는 그대로 가거나. 굉장히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통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갔을 때는 당연히 순접이겠죠. 순접일 때는 이 통념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부연 설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치?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뭐로 여겨졌대요? 휴지 몬스터로 여겨졌대요. 엄청난 괴물로. 근데 뭘 침범하는? 이 토착 민족들. people에 s 붙어 있으면 민족입니다. people에 s 붙어 있으면 peoples, 토착 민족들의 이런 지역을 침범하는 괴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introducing them, 그들을 어떻게 한 거야? 끌어들인 거죠. introduce가 소개하다도 있고 끌어들이다도 있고 도입하다도 있죠. 여기서는 끌어들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켜줘? 자, 그러면요 이렇게 하자. 내가 웬만하면은 남학생들한테는 잘 안 주는데, 누가 춥니? 이거 키면 제일 피해보는 사람 누구니? 세게 키면 너죠? 그치? 자, 덮고 이제 우리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이 냄새 나는 그 여학생들만 둘렀던 담요야. 내가 남학생들한테 한 번도 준 적이 없어. 저 오염돼. 하나 남았거든요. 저 오염돼. 하나 남았는데. 너무 좋다. 추우면 진짜 추우면 말아서 알지? 형 이런 감정적으로 저쪽하는 아니야, 여자 냄새 좋아. 자, 보겠습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관광이라는 게, 자, 관광에다가 네모박스에 별표를 해주시고요.
그럼 관광이 뭐가 될까요? 중심 소재가 될 거예요. 이 글에. 그지? 관광이라는 것이 뭐라고 여겨졌다? 괴물로 여겨졌다. 괴물이라는 거는 플러스 요인이야 마이너스 요인이야? 마이너스죠. 그럼 위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여겨져 왔대. 그래서 그 현대 세계의 악, evil로 끌어들이는 그런 거대한 괴물로 여겨졌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통념 속에는 관광이라는 게 마이너스적인 요인이었다는 거죠. 그지? 그랬더니만 however 역세모 해주시면 하지만 연구가 보여줬다는 거죠. has shown that this is not the correct way to perceive it. 이시 뭘 가리키는 거죠? tourism을 가리키는 거죠. 당연히. 그지?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상태래요. 됐니? 그러면 이미 꺾였죠. 자, 관광이란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통념의 내용은 관광이 마이너스다. 근데 역적은 아니다. 뭐에 대한 아니다? 관광이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좋은 이유. 왜 아닌지, 아니라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되겠죠. 그지? 그렇게 글을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in most places, 대부분의 지역에서 tourists are welcome and indigenous people see tourism as a path to modernity and economic development. 그 대부분의 장소들에서 관광객들이 환영받고요. 그리고 토착민들은요, see, 관광을 갖다가 as a path, 어떤 길로 여긴대요. 뭐로 향하는 to에 동그라미 주면 걔는 전치사입니다, 지금. 현대적인 것과 modernity,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으로 가는 길로 여깁니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런데 또 벗이 나왔어. 거기다 역세모 다시 한번 해봐 주세요. 하지만 such development, 자, 요런 거 체크 잘 해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this a, such a, DGA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 체크를 잘 해주시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자, 앞에 봐봐. 자, 영어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뭐죠? 영어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반복을 진짜 싫어해요. 근데 그 반복을 싫어하는 영어를 사용을 하는 이 종족들이 굳이 반복을 썼다라는 거는 왜 때문일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지? 그러면 다시 앞에 있는 거를 굳이 다시 끄집어내서 말을 해줬다라는 것은 나 이제부터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거 설명할게 라는 포인트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건 배우셨던 적도 있겠지만 이게 글의 순서나 문장 삽입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독해할 때도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발전은 is always a two-edged sword. 아무리 영어 못해도 이 정도는 알겠죠? 그지?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이 뭐죠? 장단점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나를 뵐 수도 있고 적을 뵐 수도 있고. 장단점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앞에 나온 이 벗은 완벽한 역접이야? 아니면 양보야? 양보가 뭐예요? although,랑 그지? although,랑 여러분들 despite 같은 것들을 양보절, 양보구라고 하잖아요. 그 양보라는 말이 뭐예요? 자, 자, 얘는 뭐예요? 뜻이? A가 아니라 B. A가 아니라 B다. 그러면은 필자가 A가 아니라 B라고 했다라는 것은 A는 어떻다는 거야? 아예 눈 밖에 놨다는 거죠. 그치? A 자체를 완전히 어떻게 해버린 거야? 배제시켜버리고 디스해버린 거라고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although A, B라고 한다면은 이때 이 A는 필자가 완전히 버려버린 거야? 아니면 안고 가는 거야? 안고 가는 거야. 왜? 해석이 어떻게 돼요, 얘가? 비록 A이지만. 자, 뭐라 그랬죠? 비록 A이지만. A가 맞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에요. 맞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예를 들어서 나랑 이제 누군가랑 말싸움을 합니다. 근데 자, 이 말이 맞아. 비록
네 말이 맞기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한다면 맞다는 거야 틀리다는 거야? 맞긴 맞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야?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B인 거죠. 무게 중심이 여기로 이동을 할 뿐이지 A가 틀렸다는 건 아니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앞에 뭐라 그랬죠? 얘가 광광이 마이너스가 아니다. 그지? 양날의 검이라는 게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지? 양날의 검이라는 게 얘가 분명히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라고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광광에 대한 뭐도 나올 거야? 단점도 또 한 번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글이 좀 왔다 갔다 번잡하다라는 것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광광이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아니다라는 거는 맞아. 그지? 맞는 거야. 근데 tourism can mean progress. 발전을 의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most often also means the loss of traditions and cultural uniqueness. 자, 뭐를 의미할 수도 있대요? 문화적 전통과 문화적 독특함의 loss, 상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짚어준 거예요? 문제점을 짚어준 거죠. 다시 우리 했던 거 또 나오죠, 그지? 문제점을 짚어줬어. 뭐가? 관광이 전통을 상실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럼 우리 이제 또 뭐 찾아야 돼? 해결책 찾아봐야겠죠. 됐니? 그럼 해결책이 나오니 안 나오니 여기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읽어봐서 모르는데. 안 읽어봐서 모르겠어요. 21번은 안 읽어본 사람이 있어요? 이건 좀 어려워서 안 읽어봤어요? 선생님 스티브하고 플레이했죠. 21번 스킵하고 풀라 그랬어 내가? 아니 무슨 무슨 소리야? 나중에 그 30까지 31번에 포함시켜서 풀라 그랬지. 31번부터 40번에 포함시키라 그랬지. 그쵸? 거기까지 못 닦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나 전까지가 끝났다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쭉 읽다 보니까 그러면 ideally로 시작하는 문장부터 한번 봅시다. 이상적으로다가 to some, 일부에게는 there should exist ancient cultures for modern consumers. 누구한테? 현대의 소비자들한테 뭐가 꼭 있어야 된대요? 고대의 문화. 아까 전에 말했던 뭐 전통 문화랑 똑같은 얘기죠. 전통 문화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대? 존재해야 된대. 그지? Or even step into for a while. 잠시라도 들어가 볼 수가 있어야 된대. 그죠? To gaze at. 보거나 잠시라도 들어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와? 현대의 소비자들이. While 뭐 하는 동안에? Traveling or on holiday. 여행을 하거나 휴일 동안에 잠깐이라도 한번 바라볼 수나 있거나 아니면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이 문화가 지금 상실되고 있는데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상실. 문화의 상실을 지금 문제점으로 뽑았죠. 근데 이게 그냥 유지가 되면 안 되고 소비자가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소비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다 잡았죠? 관광이 나쁜 건 아니다. 그리고 문화 상실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소비자가 소비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 그대로 들어가는 거. 한번 일단 1번부터 그냥 읽어볼게요. 1번이 답이었죠. Preserving a past culture. 얘가 아까 전에 말했던 전통 문화, 고대 문화 걔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된대요? Preserve. 보존해야 된대요. In. 어떻게? Its original form. 이게 상실된다 그랬잖아. 상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래의 형태로 보존해야 된다. For 동그라미 하시고 consumption 밑줄 쳐주시면 consumption이 뭐죠? 소비죠. 이 소비가 결국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심 소재로 잡았던 관광, 그지? 관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21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이런 식으로 풀어줄 건데 다 보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겠죠, 그지? 지금 8시 15분이니까 우리 8시 50분 전에는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빈칸도 몇 개 풀어봐야 되고 하니까 22번 틀린 사람. 주제별로 하나 써야죠. 주제별로. 22번 틀린 사람 빼니까 23번 틀린 사람 24번 24번은 좀 있네요. 24번 볼게요. 자,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From the late 19th century on, the dullness found in the senile, their isolation and withdrawal, their clinging to the past and lack of interest in worldly affairs were characteristically represented as the symptoms of senility. The social shame of the inevitable deterioration of the brain.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19세기 언제부터? late이니까 후반부터 쭉 on 계속 the dullness가 뭐죠? 활기 부족이죠. 근데 누구에게서 발견이 되는 the 플러스 형용사는 어떻게 한다고? 뭐뭐하는 것들, 뭐뭐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 그랬죠. 근데 노쇠환이 우리 각주로 주어줬니 안 주어줬니? 주어줬으니까 노쇠한 사람들 누구야? 노인들이 되겠죠. 당연히 그 정도는 해석이 가능해야겠죠. 그러니까 노인들에게서 발견되는 활기 부족, 그리고 그들의 고립, 그리고 withdrawal 이 뭐예요? 철수도 있는데 쇠퇴도 있는데 위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withdrawal은 돈을 빼는 것도 출금하는 것도 withdrawal이라고 하고요. 위축되는 거 있죠? 그것도 우리가 withdrawa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clinging to가 뭐였죠? 어디에 집착하고 고수하고 고집하는 거. 어디에 집착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리고 lack of interest in worldly가 뭐예요? 속세라는 말 들어봤나요? 속세라는 말.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그런 affairs,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 아닌가? 부족한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특징적으로 표현이 됐대. 뭐로써? The symptoms of senility. 노쇠함의 증상으로서 기술이 되었대요. 됐니? 그러면은 그 노인들의 증상, 기본적으로 증상들이 요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the social shame, 뭐래요? 사회적 수치라고 그렇게 기술이 되어져 왔다라는 거죠. 뭐에? inevitable deterioration of the brain. 뭐에? 뇌의 퇴화, 불가피한 퇴화의 수치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져 왔대요. 뇌가 필연적으로 노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사회적 수치라고 그렇게 기술이 되어져 왔대. 됐니? 근데 following World War II, academic discourse on aging typically represented these as the causes of senility. 자, 이 thes를 갖다가 앞에 기술한 그런 증상들로 볼까? 아니면 뒤에 지금부터 설명할 것들로 볼까? 앞에 것들? 자, 뭐라고 해석하면 되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학술적인 담론들이 노화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다가 represent these as causes래요. 원인이라고 그렇게 기술을 해왔대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증상이라 그랬잖아요. 증상은 원인이야, 결과야? 결과죠. 그러면 앞에 것들이 cause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부터 설명할 거에 대한 얘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왜 그렇게 노쇠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나올 거야. 그치? The location of senile mental deterioration. 정신적 deterioration이 뭐죠? 노화, 퇴화라는 뜻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노쇠한 사람들, 노인들의 정신적인 퇴화의 위치는 더 이상 어디가 아니다? The aging brain. 아까 전에 말했던, 그러면 그 전까지는 뇌가 늙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벌어지는 거다. 아, 너무 사회적인 수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더 이상 그 원인을 어디서 찾지 않는다? 뇌의 노화에서 찾지 않는다. But 노롱거를 동그라미 해주시고 벗을 동그라미 해주시면 우리 아까 전에 봤던 뭐랑 똑같은 거예요? 앞에 봐. Not A but B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더 이상 그게 아니다. 뭐다? but 이하다. A society다. 사회다. 어떤 사회? 대절한 사회. 됐니? That through 어쩌고 저쩌고 전명구니까 그냥 괄호로 묶어버려. through부터 어디까지? time까지. 그지? Stripped the elderly of the roles that had sustained meaning in their lives. Strip A over B가 우리 뭐랑 똑같다고 보면 될까? Deprive A over B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Rob A over B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야? A에게서 B를 빼앗다라는 뜻이죠.
됐니? 노인들에게서 뭘 빼앗는 겁니까? 역할을 빼앗는 거죠. 어떤 역할? That had sustained, 유지시켜준. 그들 인생에서의 어떤 의미를 유지시켜준 그런 것들을, 역할들을 빼앗아간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뭘 잃어버렸어?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게 원인이라는 거야. 뭐의 원인이야? 노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을 쇠퇴하게 만드는 노화란 deterioration의 원인이 바로 뭐다? 사회적으로 배제당한 것.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인 거예요? 4번인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지?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은 조금 더 어떻게? 여기저기 휘둘리지 않고 좀 더 중점적인 내용을 보고선 제가 문제의 답을 찾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름을 아직 못 외웠으니까 이름도 외울 겸 성빈이 네. 1번은 뭐 물어보고 있나요? 1번이요. 네. 오. 이거 문법적으로. 네, 문법적으로 어떤 걸 물어보고 있어요? 어떤 포인트를 물어보고 있죠? 그 규민아, 네? 이거 민규 좀 줘.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희철이 네. 뭐 물어보고 있죠? 투부정사 용법? 네? 투부정사 용법? 투부정사의 용법? 그럼 이게 무슨 용법인데? 형용사죠? 형용사적 용법? 그럼 뭘 꾸며주고 있는 건데? 인포메이션 꾸며주고 있는 건가? 네. 그럼 반복되는 정보인 거야? 그렇게 해석하면 될까? 명사. 명사적 용법이다? 아, 형용사. 명사적 용법인 것 같아요. 자, 다른 의견. 부사절. 부사적 용법이다. 부사적 용법 중에 뭐? 목적. 목적이다. 텐트가 무슨 식이에요? 응? 텐트가 유혹하다, 부추기다라는 동사입니다. 목적이 다 왔네? 무조건 그러면 그 목적격 부어서 그렇지. 5형식 목적격 보어 자리로 쓰여진 겁니다. 템트 목적어 목적격 보어인 거죠. 템트 목적어 투부정사면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 투부정사하도록 부추기다 유혹하다라는 뜻입니다. 목적격 보호가 없네요. 목적격 보어? 저 예은 문법이 좀 약해. 문법이 좀 약해요. 오케이. 목적격 보어. 보어라는 것 자체가요. 보어라는 것 자체가 보충 설명해주는 말인데 자, 이게 문장이 보통 5가지 정도로 5형식 정도로 나뉘어졌다라고 보통 이제 문법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5번째 유형이 보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가 이제 주어, 그러니까 subject, verb, 그다음에 object, 그다음에 이렇게 얘가 이제 목적격 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얘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걸 이제 우리가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거고 이때 5형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목적격 보어를 취할 수 있는 동사들이 몇 가지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사실 암기밖에는 답이 없기는 해. 근데 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냥 원서 읽을 정도로 굳이 그런 거를 따질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제 내신 공부할 때 이건 지금 독해니까 굳이 여기서 따질 필요는 없고 내신 공부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따로 알려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목적격 보어를 모르는 친구들은 아마 없을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아니 이걸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이거는 장단점이 분명해요. 장단점이 분명해. 규민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거를 몰라도 문법 문제 풀 수 있어요. 왜? 틀렸어요. 그냥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러면 요거는 내가 따로 가르쳐 줄게요. 알겠죠?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2번 준섭이 뭐 물어보고 있죠? 이거는 그냥 이거 녹화 잘 되고 있니 근데? 네. 2번 알겠습니다 손. 이건 좀 어렵다. 부사절 도치는 몇 개다. 그렇지 도치죠 도치. 근데 그냥 도치가 아니라 무슨 도치? 부정어 도치죠. 부정어 도치죠. 그냥 부사절 도치가 아니라 미안해. 온리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온리. 부정어 도치 한번 체크해 둡시다. 부정어가 맨 앞에 문도에 나왔을 때 그때 도치라는 게 일어나는데요. 이때 어순은 뭘 따라요? 직접 의문문의 어순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종류가 어떻게 되냐면 일반 동사가 왔다. 동사의 종류가 일반 동사가 왔다라고 한다면 부정어 뒤에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do나 does나 did의 도움을 받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오고 동사 원형이 와주면 되겠죠. 그지? 이게 직접 의문문, 의문문만 할 때 우리 이렇게 하잖아. 그지? Do you like candy?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잖아요. 그지? 두 번째, 조동사가 왔다?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조동사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주어 동사의 도치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때 조동사랑 주어랑의 도치가 일어나면 되겠고 조동사 뒤에 원래 뭐 오니? 동사? 원형이 오죠. 그지? 원형 부정사가 오죠.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얘가 이제 동사의 원형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세 번째. 그 다음 뭐가 있니? 완료가 있죠. 완료. 완료도 도치될 수가 있겠죠. 그치? 근데 완료는 뭘 쓰죠? 우리? have, has, had를 쓰죠.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주어 오고 그 다음 뭐가 오니? 동사 원형이 오니? 그렇지. 과거 분사가 오죠. 과거 분사가 올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비동사가 왔을 때는요. 비동사가 왔을 때는 비동사랑 주어랑 위치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치? Are you happy?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그런데 얘는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그냥 부정어, 뭐 never이나 not only나 이런 그냥 부정어가 아니라 뭐가 딸려 있죠 지금? 접속사가 딸려 있죠. 얘가 부정어예요 지금. only가 부정어라고, 그지? 근데 when은 접속사죠. 접속사는 뭘 이끌죠? 절을 이끌어요. 그지? 문장을 이끈단 말이야. 문장이 온다고 여기 센텐스가 하나 오잖아요. 그지? 그 센텐스가 끝나는 지점에서 도치가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얘 자체가 그냥 부정어기 때문에 바로 동사랑 주어의 도치가 일어났죠. 그지? 근데 only when 그가 성적을 잘 받았을 때만 is he happy.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왼절이 끝나는 요 지점, 요 뒤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도치가 일어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지? 그러니까 only when은 그렇다. 얘 말고 또 뭐가 있죠? not until도 똑같습니다. 알겠지? until도 마찬가지로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여기서. 그래서 이 절이 끝나는 요 뒷부분에서 도치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내신에서도 중요해요. 잘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어디서 지금 절이 끝나는 거죠? Only when the information is repeated. 여기서 한번 끊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왼절이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an its possessor, its possessor이 주어인 거죠. can 그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turn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승원이 뭐 물어보는 거죠? 이게 그거? 그렇지, 제기대명사 물어보는 거죠. 그지? 제기대명사는 언제 씁니까? 강조? 강조할 때도 쓰고 또 뭐죠? 뭐 목적어가 주죠. 주어랑 같을 때가 이제 중학교 수준이죠, 그죠? 그러니까 왜 무슨 말이냐면 제기대명사를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때 제기대명사를 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제 그냥 중학교 딱 수준인 거야. 근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여기서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의미상의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He killed himself. 자살했다죠. 그가 죽인 행위를 누가 한 거예요? 그가 했는데 그 죽인 대상은 누구예요? 그예요. 그지? 이때는 얘가 문장의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이죠. 그지? 근데 얘가 문장의 주어임과 동시에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는 것은 얘가 동사가 됐든 준동사가 됐든 간에 동작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어떤 액션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액션의 주체가 누구냐? 그게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럼 이 문장에서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야? 킬드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구야? he죠. 그럼 이 경우에는 뭐야? 의미상의 주어랑 일치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자, 이 문장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봐. 얘가 문장의 주어죠. 시켰대. 누구한테? 그녀한테. 됐지? 그러면 이 주어가 지금 하는 동작은 여기 시킨 거에서 이미 다 끝난 거야. 이게 오형식이죠 지금. 그지? to kill이야. 죽이라고 시켰대. 됐니? 죽인다는 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지금? 그녀가 하는 거라고요. 헌여 허리 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 to kill이라는 동작의 의미상의 주어는 누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랑 목적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치? 여기선 지금 다른 거죠. 근데 himself를 쓰면 안 되겠죠. 그럼 뭘 써야 돼? 이렇게 쓰면 말 돼? 네. 되죠. 왜? 의미상의 주어가 her이니까 주어가 she가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힘이 문장 전체의 주어는 he이더라도 힘을 써도 괜찮은 거죠. 이때는. 왜? 의미상의 주어가 she로 바뀐 거니까. 오케이? 그럼 만약에 제기대명사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죠?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뭐다? 의미상의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때 그때 우리가 제기대명사를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상호비. 4번은 뭐 물어보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진우. 4번 뭐 물어보는 거죠? 보면 동사 원형이 나올 것 같아.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될 거예요. 왜? 어쩌다 응? 수동이어야 된다. 수동. 수동이라고? 많이 있을 때가 뭐예요?
누구랑 병력 빌리는 거 아니야? 자, 한 명만 더 물어볼까요? 알겠어요. 이거 원형이 와야 돼요. 원형이 와야 돼요. 네. 원형은 아니에요. 일단 원형은 아니고 사고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Actualized. actualized도 아니에요. 그건 뭐겠네요. 나올 거다 나오는데. 단수. 그렇지. actualizes가 돼야 돼요. 왜? 이게 왜? 셀 셀수 없어요. 아? 그렇지. 그 말이 정답이죠. 왜? 지금 뭐 feeling이 셀 수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feeling이 셀 수가 없죠. that feeling이 뭐예요 지금? 얘가 선행사예요. that이 여기서는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뭐예요? that feeling 할 때 that은 지시사 대시예요. 지시사. 그 느낌. 근데 무슨 느낌? 우월하다라는 느낌. 그 우월감이 되겠죠. 근데 그거부터 어디? superiority 뒤에 있는 that이 뭐야? 관계대명사야. 어디까지 묶이는 거야? fully 앞까지 묶이는 거야. fully 앞까지가 아니라 미안. 끝까지 묶이는 거야. disclosure까지 묶이는 거야. 그러면 봤을 때 여기에 뭐가 없죠 지금? 동사가 없어요. 본동사가 없다고요. 그지? 단수니까 수일치를 어떻게 시켜줘야 돼? actualizes로 시켜줘야 되고 그 전에 일단 뭐부터 우리는 알았어야 돼? 얘가 본동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부터 알았어야겠죠. 대절은 결국에 관계대명사 절이건 무슨 절이건 간에 대절은 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하나 더 필요하다라는 것도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있었어야겠죠. 그죠? 그래야지 4번을 풀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 19년도 9월이 전반적으로 다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운 거는 뒤에 나옵니다. 이제 일단 5번 누구 안 했죠? 호성이요. 호성이 맨 처음에 하지 않았어? 네. 호성이 했고 성준이 했나? 아니요. 성준이 그냥 간단하게 후지가 뭐예요? 관계대명사. 그렇지. 무슨 관계대명사? 기울격. 소유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지금 수식하고 있죠? The subject of gossip을 지금 꾸며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넘어가고요. 우리 빈칸도 딱 두 개만 한 개만 볼게요. 빈칸 한 개만 보고 왜냐면 빈칸이 31번 틀린 사람 31번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32번 틀린 사람 별로 생각보다 많이 없죠. 33번 34번 야 31번을 말했네. 진짜 이게 그래서 애들이 다 멘붕이 왔어요. 이 평가원 볼 때 풀 때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거 5번. 어? 5번. 5번? 이건 진짜 3번 아니야? 뉴트럴? 중립적. 아이덴티컬 무슨 기억이 3번 아니면 모르죠. 예전에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느낌 아니지. 예전에 들었던 거랑 섞여가지고 중립적이 된다고? 5번이라니까. 그러니까 주의동 아닌 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중립적이 된다? 그렇게 지금 알아듣고 해석을 한 거야? 그랬다는 거죠? 지금?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다. 자, 한번 해볼게요. 31번 이제 원래 보통 31번 문제를 좀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지? 근데 이때 31번부터 갑자기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진짜 많이 멘붕이 왔어요. 근데 이 아시다시피 평가원 모의고사부터는 평가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수능 같은 경우에는 홀수, 짝수가 존재합니다. 이게 복불복이야. 그러니까 번호 넘버링이 달라요. 이건 홀수형이에요 지금. 홀수랑 짝수 중 뭐가 더 좋아요? 홀수지. 그거 다르지. 홀수가. 아니야, 그때 다르지. 어떤 문제가 어떤 그 홀수로 했을 때랑 짝수로 했을 때랑 어떤 게 더 어려운 문제가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느냐, 그게 지금 관건인 거죠 결국에. 홀수가 기준 아니에요. 홀수가 기준이긴 해요.
근데 짝수로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모르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홀수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 B, C, D를 낸다고 쳐봅시다. 홀수를 기준으로 1, 2, 3, 4번을 A, B, C, D로 낸다고 쳐봅시다. A 문제, B 문제, C 문제, D 문제 이렇게 낸다고 쳐. 그러면 짝수에서는 이걸 뒤죽박죽 섞어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갑자기 안 좋은 거 아니야? 뭔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이게 꼭 이런 식으로 섞인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어떤 식으로 섞일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섞이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처럼 A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지? 그리고 B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에 어떤 게 나오냐에 따라서 니네 마찬가지잖아. 오전에 제일 먼저 보는 시험이 뭐예요? 국어죠. 국어 망치면 어떡해? 수학도 망하죠. 수학 망하면 어떡해? 집가요. 빡쳐서 점심 사 먹죠? 그지? 점심 하나 먹으면 어때요? 영어 시험 볼 때 졸죠? 그지? 그게 다 영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 다음 문제 풀 때 조금씩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복불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좀 어려웠어. 볼게요. When you begin to tell a story again. 자, 일단 빈칸이 어디 있죠? 맨 뒤에 있죠. 빈칸이 맨 뒤에 있을 때 옆에다가 노트 하나 적어주세요. 빈칸이 맨 뒤에 있을 때는 전체 글에 대한 요약일 확률이 높습니다. 빈칸이 맨 뒤에 있을 때는 전체 글에 대한 요약일 확률이 높다. 즉 화살표하고 주제 찾기죠. 결국엔 얘도 주제 찾기예요. 주제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넘어가서 볼게요. When you begin to tell a story again that you have retold many times, what you retrieve from memory is the index to the story itself. 네가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네가 계속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다시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what you retrieve from memory, 네가 기억으로부터 꺼내는 것, 되찾는 것은 뭐다? 인덱스이다. 인덱스가 뭡니까? 색인이 뭡니까? 깜짝 놀랐어. 그냥 단어를 외우긴 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죠, 그죠? 뭐라고? 표시해 놓는 거 비슷한데 그걸 이제 지표라고 하잖아요. 그 지표가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 책들을 보면 뒤쪽에 뭐가 나오냐면요, 그냥 알파벳 순서 또는 가나다 순서로 해가지고 그 책에 나온 단어들이 그냥 열거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적혀 있냐면 페이지가 적혀 있어. 그 낱말, 그 단어가 나온 페이지 수가 뭐 예를 들어서 5페이지, 12페이지, 107페이지에 나왔다면 5, 12, 107 그냥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이 나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글을 읽다가 뭐 카메라라는 어떤 단어가 생각났어. 내가 카메라에 대한 정말로 좋은 구절을 읽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몇 페이지인지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카메라를 가지고 보고선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나와 있을 테니까 거기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덱스거든요. 그치? 그게 인덱스야. To the story itself. 그 이야기 자체에 대한 지표라는 겁니다. That index, 그리고 그 지표는요, can be embellished. 나와 있죠? 윤색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윤색하다 뭐예요? 좋게 만들어요. 이화시켜요. 꾸미는 거죠. 꾸미는 거. 그치? 꾸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표는 꾸며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In a variety of ways. 다양한 방식들로. 그리고 over time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라는 뜻이죠. Even the embellishments become standardized. 자, 됐네요. 그래서 그럼 그 이야기가 변질되고 바뀌는 건가 했더니만 결국에는 그 이야기조차도 어떻게 된대? 표준화된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별표 해주시면 되겠죠.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가 바뀐다고 안 바뀐다고? 조금 첨가가 될 뿐. 꾸민다라는 거는 첨가하고 뭔가 좋게 예쁘게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나서 걔가 어떻게 된대? 다시 표준화가 된대. 그러니까 기억에서 되찾는 건 그거 전부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An old man's story that he has told
hundreds of times shows little variation. 거의 변화가 있대 없대? 거의 변화가 없대. 수백 번 늙은 노인이 말했던 이야기는 거의 변화가 없대. And any variation that does exist, 어떤 변화라도, 정말로 존재하는 그 어떤 변화라도 becomes the part of story itself. 거기다가 형광펜 쳐주시면 되겠죠. 다시 뭐라고? 변화가 거의 없는데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뭐가 된다? 그 이야기 자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처음에 뭐라 그랬지? 변화가 되기는 되는데 꾸며지긴 꾸며지는데 결국엔 표준화가 되고요. 그리고 얘가 늙은 노인이 수천 번을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조차도 변화가 살짝 있어요. 거의 없는데 아주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결국엔 어떻게 된다?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지? 그치?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People add details to their stories that may or may not have occurred. 일어났을 수도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어떤 세부 사항들을 이야기에 사람들은 덧붙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they are recalling indexes and reconstructing details. 그래서 그 지표 같은 것들을 기억해내고 세부 사항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If at some point they add a nice detail, not really certain of its validity, telling the story with that same detail a few more times. 자, 거기다가도 형광펜 쳐주시면 되겠죠. Telling the story with that same detail a few more times will ensure its permanent, 여기다가 동그라미 표해줍니다. Permanent place in the story index. 색인에서 뭐 영구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다 나왔네요. 결국에는 다 똑같고요. 조금 변화가 생기더라도 그게 표준화가 되면서 이야기의 일부가 되고요. 그리고 원래 이게 세부 사항이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알 수가 없을지라도 그거를 갖다가 몇 번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그 이야기의 뭐가 영구적인 자리가 확보가 된다라는 거죠. 됐니? 즉 다시 말해서 in other words에 동그라미 주시면요. 얘는 뭐예요? 즉 다시 말해서라는 뜻이죠. 기호로 표시한 뭐니? 등호죠. 등호. 등호가 되는 거예요. The stories we tell time and again. time and again이 뭐죠? 반복해서라는 뜻입니다. 반복해서. are 뭐랑 똑같다? The memory we have of the events that story relates. 그 이야기랑 관련된 전달하는 그런 사건이랑 어떻다? 결국에는 똑같다. 그래서 I 땡이 거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 그 기억이 그 사건과 그대로 일치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대로 일치한다가 아니라 그 이야기가 전달하고 있는 우리 기억이랑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베네피셜 베네피셜이요? 그래서 반복하니까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여기서 포인트가 얘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얘기는 없고요. 그지? 뭔 얘기만 있지?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도 그게 그냥 적응이 된다. 그래서 표준화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억의 일부가 된다. 라는 거지. 기억을 하는데 조금 더 쉽다 어렵다라는 얘기는 나와 있지 않죠. 또 그러면 이게 그때 일어난 사건이랑 그 이야기를 말할 때 기억이랑 그게 똑같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 자체랑 똑같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되풀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내 기억이랑 똑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억이랑 똑같은 거지 그 사건의 사실 여부랑은 똑같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 기억과 똑같은 거야. 근데 그 내 기억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말할 때마다 조금씩 첨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첨가된 이야기를 갖다가 똑같이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조차도 뭐가 되는 거야? 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되풀이해서 말할 때는 내 기억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어렵죠? 오늘 5번도 보면 그럼 뉴트럴은 왜 안 될까? 기억의 중립적이다? 말이 안 돼요. 기억의 중립적이다? 그럼 기억이 중립적이다라는 표현은 뭐 때문에 답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다시 설명해봐. 계속 이게 반복이 되니까 반복이 되니까 원래가 어느 면에서 이제 중립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서
아, 이게 표준화라는 말이랑 비슷한 말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중립이라는 말은 이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저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은 걸 중립이라고 해요. 근데 얘는 변화가 일어났죠. 근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변화와 원래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전이랑 그 중간 지점을 찾아가지고 타협을 했으면 그건 중립이 맞죠. 그지? 근데 얘는 변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일어난 대로 굳어지게 됐죠? 그럼 얘는 중립이라고 볼 수가 없지. 중립 기호를 박았다는 게 뭐예요? 찬성도 반대도 안 한다라는 거잖아. 그지? 이쪽으로 치우치지도 저쪽으로 치우치지도 않는 걸 우리가 중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립이랑은 조금 거리가 멀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만 할게요. 자, 36번 틀린 사람 아예 못 풀었습니다. 포함 37번 38번 39번 자, 이 중에 제일 오답률이 높았던 게 몇 번이냐면요. 근소한 차이기는 한데 36번이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오답률이 80%예요. 오답률이 80%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수능이 언제를 기점으로 절대평가로 바뀌었을까요? 아는 사람? 엄청 어려워서 78년 2018년을 기점으로 바뀌었어요. 2018년을 기점으로 절대평가로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 애초에 원래부터 90점이 넘는 사람들은 꽤 많았어요. 90점이 넘는 사람들은 꽤 많았단 말이야. 그럼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면 너무 찔등급이 많아지겠죠?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빈칸은 원래 어려워. 빈칸은 원래 어렵잖아. 그지? 그럼 이제 또 다른 거 함축 의미까지 넣어봤는데 그래봤자 빈칸 하나 추가된 거나 다른 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 선택지가 뭐밖에 없어? 다른 데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선택한 게 뭐야? 글의 순서랑 문장 삽입입니다. 글의 순서랑 문장 삽입이야. 여기서 이제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난이도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려워지면서 학원이나 이제 강사진들에게서도 글의 순서나 문장 삽입을 푸는 방법을 굉장히 좀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선생님은 이 문제가 어려워지기 전부터 애들한테 이걸 강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나는 이제 편입도 이제 했던 사람으로서 편입에서는 저게 진짜 어렵거든요. 문장 삽입이랑 글의 순서가. 그래서 그때 이제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좀 강조해서 가르쳤었는데 또 수능 가르칠 때도 똑같이 그렇게 가르쳤었어요. 자, 이거 잘 필기합니다. 글의 순서랑 문장 삽입을 푸는 방법. 너무 어려운 거는 안 할게요. 너네 아직 선생님이 쓴 용어 같은 것들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첫날이니까.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있죠? this A라든지 이거 뭐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치? 이것까지는 다른 선생님들도 다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맞지?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근데 이 A, 그치? 그러한 A라고 할 때 얘네들은 반드시 어디서 받아주게 돼 있어요? 앞문장에서 받아주게 돼 있어요. 앞문장에서 받아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요. 얘는 뭐예요? 지금 얘랑 얘의 차이점은 단복수죠. 그지? 그럼 뭐도 맞아야 되고 수일치도 반드시 맞아야 되고, 그지? 그리고 A라고 했어. 예를 들어서 이러한 연구라고 했어. 그럼 앞에 내용이 반드시 뭐가 나와 있어야 되지? 연구가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되죠. 그죠? 그것까지도 같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두 번째,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그냥 길거리에 본 거 그냥 발에 툭툭 차이는 돌멩이 보듯이 하는 건데 진짜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대명사가 중요해요. 대명사. 대명사가 뭐죠? it, they, he, she 이런 것들이 대명사죠. 그치? 근데 얘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디에서? 문장 삽입이랑 글의 순서에서. 보통 어디를 보면 되냐면요.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장을 주어주고 지문을 주어주고 1, 2, 3, 4, 5 여기다가 이제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치? 그럼 번호가 있고 문장이 쫙쫙쫙쫙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각 번호가 달린 문장의 앞부분에 있는 대명사가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치? 그 대명사는 반드시 이 번호에 어디 있어야 돼? 앞쪽에 존재해야겠죠. 그치?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에는 그 다음 뭐도 포함이 되냐면 우리 소유격도 대명사죠. 소유격도 대명사예요. 소유격도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 나오면 알려줄 건데 얘도 대명사기 때문에 대명사는 어떻게 쓰는 게 대명사죠? 대신해서 쓰는 명사가 대명사 아니야? 그럼 앞에 나왔다는 거야 안 나왔다는 거야? 나왔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어는 뭘 싫어해? 반복을 하는데 굳이 반복해서 써줬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지? 그래서 이 소유격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도 앞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3번 또 뭐가 있죠? 연결사가 있죠. 연결사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however, 그치? does, for example 이런 것들 전부 다 연결사죠. 그치? 근데 연결사뿐만 아니라 뭐도 중요해요? 부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거는 처음 들어봤죠? 부사는 연결사와 부사는 뭘 결정하죠? 글 전체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근데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글의 순서랑 문장 삽입은 뭘 맞추는 문제예요? 글의 흐름을 맞추는 문제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나 중요한 겁니다. 네 번째, 뭐 찾아야 되냐면 비교급, 최상급 요런 표현들 찾아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부사라는 게 뭐 negatively, 뭐 quickly 이런 것들도 부사기는 하지만 그지? 모두 부사예요. only, also 이런 것들도 부사예요. 그지? 그런 것들도 같이 찾아주셔야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찾아보시고 문장 간의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신 뒤에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야? 내용을 가지고 그때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용을 가지고 풀어주시는데 이때는 내용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쉬워요. 근데 요즘엔 이거 잘 안 나온다. 특히 3학년 문제에서는 잘 안 나온다. 그러면 내가 딱 1분 드릴 테니까 이 36번 문제에서 선생님 방금 앞에 적어놓은 것도 있죠?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됐니? 자, 찾아본 거 중에 A에서는 뭐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she. 오케이. B에서는요? 뭐 찾아봐도 없죠, 그죠? as what is 비교급 찾은 거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C에는요? but. 됐니? 끝이야? 끝났어? more 어? more more. 어디? 맨 마지막 맨 마지막에 오.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못 풀어요, 이 문제. equal equally 잘했습니다. 또 여기까지 하면은 근거가 부족해. 왜? 자, 일단 읽어볼게요. 자, 박스 문장을 한번 봅시다. 자, a sovereign state is usually defined as one whose citizens are free to determine their own affairs without interference from any agency beyond its territorial bord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권 국가라는 뜻이죠. 밑에 주권 나와 있으니까 주권 국가라는 것은요, usually defined 정의가 되어집니다. 흔히 뭐라고? 어떤 것으로 one whose citizens are 그 국가의 시민들이 are free to determine 뭘 결정할 수 있는 거야? 자유롭게 그들의 일들을 without 뭐 하지 않고 뭐 없이 방해 없이 간섭 없이 어디로부터? 어떤 기관으로부터 어떤 기관? beyond its territorial borders 그 사람들의 그 국가의 영토적 뭐 국경 바깥에 그 너머서의 어떤 기관으로부터의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우리가 주권 국가라고 합니다 라는 얘기죠. 됐니? 근데 여러분들 A 내용 여기에 이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스테이지 없어요. 시리즈는 있잖아요. 아, 비견. 이건 감.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네, 아니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으로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돼요? 분명히 출제자가 어떤 장치를 주어줬어. 그걸 가지고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푸셔야 돼요. member of the community 어디? member of Member of the community the community? 네 얘가 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citizen 아니죠. 봐. 야, no citizen이라고 했다는 거는 어떤 시민도 뭐가 될 수가 없다? 멤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지? 근데 그 얘기가 박스 내용 다음에 이어져도 큰 무리는 없어 보여. So long as she was tied to ancestral traditions with which the community might wish to break. 얘 뭐예요 결국에는? 뭐라고 하고 있어 지금? 어떤 전통에 묶여있는 한 시민이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이 될 수가 없대. 물론 내용상으로도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박스 내용 다음에 온다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잘못된 것 같지는 않아. 그지? 그러면 A를 완전하게 제껴버릴 수 있는 거. 자, 보세요. B에는 뭐가 있죠? B에 우리가 찾은 거 별로 없었죠. as밖에 없었죠. 그지? 그럼 얘는 근거가 조금 부족해. 근데 뭐가 있죠? time 그렇지. 자, 보세요. 3번 C에 우리가 못 본 거, 지금 아무도 못 찾아낸 게 있어요. 뭐가 있지? it가 있잖아. it가 어디에? 괄호 안에. 괄호 안에 it가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발표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괄호 안의 내용을 그냥 건너뛰는 경향이 있죠. 그지? 이거는 안 읽어도 되라고 생각하는 경우 굉장히 많죠. 그지? 근데 이 it도 분명히 가리키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근데 이 it가 freedom이 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무언가 내용을 반드시 가리켰겠죠. 그죠? 근데 보니까 이 A의 뒷부분에 it라고 할 만한 내용이 있어 없어? sovereignty랑 citizenship밖에 없어. 근데 걔네들은 뭐? territorial extent를 가질 수 있나 없나? 주권과 시민 정신. 얘는 뭐를 가질 수가 없어?
영토적인 어떤 범위를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이것 자체는 그것의 주체가 될 수가 없다고. 그지? 그 다음 B에는 있어 없어? 없잖아요 여기도. 그럼 어디 있어? C. C에 있죠. C에 뭐가? 얘도 똑같이 이치라고 했잖아. 걔가 누구 가리키는 거야 지금? sovereign state를 가리키는 거죠. 주권 국가를 가리키는 거죠. 그지? 그걸 똑같이 받아준 거예요 지금. 그러면 박스 다음에 반드시 뭐가 와야 돼? C. C가 와야 돼. 됐니? 그럼 우리 벌써 몇 개 째낄 수 있어? 2개. 세 개죠. C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치? A, B, C에 째낄 수 있겠죠. 1, 2, 3번 째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C로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CBA 아니면 CAB네? 그 다음 우리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뭐 찾았을 때 내가 잘했다 그랬죠? equally 찾았을 때 잘했다 그랬죠? 그죠? 자 보세요. But freedom in space, 공간적인 자유는 merely 동그라미 합니다. 여기도 오직 단순히 오직 하나의 뭐일 뿐이야? 특성일 뿐이야. 뭐에? sovereignty, 주권이라는 것에. 근데 freedom in time is equally important. 거기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합니다. 자,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공부할 때는 시간표를 적절하게 짜는 게 중요하기는 해. 근데 그거는 단 한 가지일 뿐이고, 공부할 때는 뭐가 중요해? 정말 했던 걸 똑같이 복습하는 게 똑같이 그만큼 정말 중요해 라고 한다면 내가 앞으로는 뭐에 대해 설명을 하겠니? 시간표에 대해 설명하겠니? 복습에 대해 설명하겠니? 복습에 대해 설명하겠죠. 그럼 이제 뭐 나와야 되는 거야? 타임. freedom in space가 나와야 돼? freedom in time이 나와야 돼? time이 나와야 되죠. 그럼 time이 나온 건 어디밖에 없죠? A에 나와 있니? B에 나와 있니? B. B에 나와 있죠. 그러면 CBA죠. 나 다 읽었니? 문장 다 해석했나? 아니죠. 그지? 문장을 해석하지 않아도 이런 장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못 풀 때 이제 내용 가지고 푸는 거예요. 알겠니?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고 나면은 이거 80%라니까 오답률이. 이렇게 안 풀면 못 풀어요 이 문제. 진짜로. 그래서 80% 나온 거예요. 난다 긴다 하던 친구들도 이거 다 틀렸어요. 알겠죠? 요걸 좀 익숙해지는 거를 우리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랑 다시 독해 연습을 할 때 그때 목표로 삼아보도록 하고요. 쉬어야 되는데 15분까지. 맨날 하신 걸 15분까지만 쉬고요. 우리 30분 동안 인당 2분씩 인당 2분씩 해가지고 그래, 상담하고 공개 설문 공개 설문. 아니야 따로 불러서